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30일 잇따라 공개된 김건희 씨의 사진이 씁쓸함을 넘어 한심하기 그지없었는데요. 공식 일정에 초대받지 못한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의 정처 없는 일정이 애잔하게 느껴졌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스페인을 방문 중인 김건희 씨가 30일 오전 스페인 왕실이 주관한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고 이곳저곳을 배회하며 찍은 사진들이 SNS에 올라왔는데요. 마드리드 업사이클링 매장을 찾아 옷을 고르는 사진, 또 마라비아스 시장 내 한국 식료품점을 찾는 사진 등이 SNS에 공개됐습니다. 왜 김 씨는 이러고 돌아다녀야 했을까요? 구체적인 사실 확인은 아직 되고 있지 않지만 초대를 받지 못해 벌어진 일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공식 일정은 고사하고 사진 촬영조차 정상적으로 찍힌 사진이 없다 보니 왕따에 홀대까지 당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격일까요? 또 이날 낮 12시에 예정됐던 김건희 씨와 크로아티아 대통령 부인과의 차담회까지 취소됐는데요. 크로아티아 대통령이 국내 문제로 조기 귀국한 탓이라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경제 안보 협력을 양국이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미일 협력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큰 목표는 우선 가치 규범의 연대, 그리고 신흥 안보 협력의 강화,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이었습니다.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무엇을 얻었고 앞으로 어떤 과제를 안게 되는 걸까요? 꼭 이번 정상회의에는 참석을 했어야 하는 걸까요? 두고두고 하나마나한 외교, 하지 말아야 할 외교로 평가받게 될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윤석열 정부의 아무런 전략도 없는 무대뽀, 일방통행식 외교를 보여줬는데요. 전 세계의 한심한 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던 지난 정부와 달리 이번 한국은 미국과 함께 간다는 전략적 명확성을 각인시킴으로써 스스로 셀프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굳이 확장하지도 않아도 되는 한국 외교의 범위를 유럽 지역까지 확대하는 오지랖을 보여줬습니다. 이로써 러시아와 등을 지게 됐는데요. 향후 벌어질 반러 정책 기조가 어떤 결과로 되돌아올지 심히 우려됩니다.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는 말이 좋아 정상회의였지 제대로 진행된 회담은 거의 전무했는데요. 정부의 실적 부풀리기로 정리된 성과는 어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윤 대통령은 3박 5일 일정 동안 양자회담 10건, 다자회담 3건을 진행했다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양자회담에선 무기나 원전 수출 같은 경제 중심의 외교에 주력했고, 다자회담에선 북핵 공조를 중심으로 한 안보 외교를 했다고 강조했는데요. 군사동맹 회의에서 원전과 방산 세일즈를 했다는 이 황당한 성과 발표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토 정상회의의 주요 논의 과제였는데요. 여기에 북핵 공조를 끼워 넣어 언급한 수준인 거죠. 이러다 보니 대체 왜 거길 갔나 싶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가장 주목받았던 회담은 한미일 정상회담이라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은 순전히 안보 문제에 집중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가 본격 재가동되는 걸 확인했다는 건데요. 참 저렴한 논리입니다. 나토가 한국이나 일본 등과 손잡으려는 이유는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번 나토 회의를 통해 분명한 선이 하나 그어졌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대와 중국, 러시아를 가르는 선입니다. 이 경계선이 분명해질수록 우리가 대북 정책을 펼 때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한 발 더 나가서는 경제협력조차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 문재인 정부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외교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는지가 드러났는데요. 미국 쪽으로 치우친 외교가 어떤 결과로 되돌아올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특히 중국이 연일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초청된 4개 나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중에서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경우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을 목표로 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한중 간에 더 거리가 생기기 전에 최고위급 소통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대체 이런 얼치기 외교가 어디 있나요? 알아서 자신을 셀프 고립시키는 황당한 외교.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배척한 대가를 왜 국민이 받아야 합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 제재라도 당한다면 그걸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거죠? 한심합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수준인 거죠.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대안인 시장이 필요하고 또 다변화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벌써 당장 30일 국내 증시에서 화장품과 패션, 여행 관련 주식들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대통령 경제수석이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은 끝났다고 말한 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또 나토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탈반중 정책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30일 코스피 코스닥은 2% 안팎으로 떨어졌는데요. 전체 종목 중에 80%가 하락했는데 중국 관련 주식들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화장품 업계 대표 종목인 아모레퍼시픽이 6% 넘게 떨어졌고, 면세점 호텔 종목으로 중국 매출 비중이 큰 신세계 인터내셔널, 호텔 신라 등이 코스피 하락폭보다 두세 배 더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주식을 빌려 파는 공매도가 몰리기도 했는데요. 원전과 방위 산업을 중심으로 한 유럽 시장을 개척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탈중국으로 이어진 거죠. 하지만 중국과 얽힌 경제 구조를 단 한 번에 끊어낼 수 없는데 말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중국은 우리 수출의 25%, 수입의 23%를 차지하는 가장 큰 경제 상대인데요. 특히 2,000개가 가까운 상품을 중국에서 80% 이상 수입해서 쓸 정도로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자칫 지난해 요소수 사태처럼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방향 전환을 하더라도 기업에 시간을 주면서 차분히 준비해야 하는데 대놓고 선을 긋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지적인데요. 하지만 이미 선은 그어졌고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이 감당해야 할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끝으로 이제 파국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한 이준석 국힘당 대표의 성접대 의혹. 이쯤 되면 이건 사실이라고 봐야 할 듯합니다. 대통령을 모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럼 네가 좀 생각을 해봐라, 방법이 있느냐 했더니 자기가 도와줄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했고, 자료들이나 위치나 뭐 시간 이런 것들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접대 여성이 나왔더니 갑자기 피곤해 하더라 이런 얘기들. 우성진 대표는 8.15 광복절 날 이준석으로부터 그 시계를 받았다. 그게 가짜인지 일련 번호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준석 네가 밝혀라.